안녕하세요. 대여 김채연입니다.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밀린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오늘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여전히 건재함을 지키고 있는 기술 LTPO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폰 17 물량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게 맡겨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까 LTPO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아이폰 17 물량과 LTPO에는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TPO가 이 아이폰 17 물량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LTPO 기술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LTPO OLED가 도대체 뭔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LTPO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좀 알고 계신다 하시면 이 TFT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지 구현을 할 때 픽셀이라고 들어보셨죠? 빨, 소, 하 이렇게 빛을 내는 이 삼원색의 한 구성을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의 발광을 잘 시켜주는 것 그것이 이 TFT의 역할입니다. 이 TFT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LTPO를 합쳐서 총 4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LTPO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이 LTPS 옥사이드라고 하는 TFT를 단점을 빼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것이 이 LTPO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FT 다양하지만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일단 LTPO만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TPO 같은 경우는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한 가지 이 주사율이라고 합니다. 1초당 우리가 이 화면이 얼마만큼 뜨냐라는 그 수치를 매긴 것이 이 주사율인데 그러면 주사율이 높다. 그러면 1초당 보여지는 화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다채롭게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연하게 보인다. 그래서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계에는 굉장한 법칙이 있죠. 일단 성능이 좋다면 뭐다? 전력 소모량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율이 높다라는 것은 전력 소모량도 높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전력 소모량이 굉장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인데 이 전력 소모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LTPO OLED의 역할입니다. 이 AI가 도래하고 나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시켜주는 모든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LTPO OLED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TPO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 LTPS를 좀 더 극대화시킨 게 LTPO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전력 소모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화면을 볼 때 화면이 굉장히 다채로운 장면이 나타난다. 아까 말했던 이 주사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화면 전환이 굉장히 많겠죠. 그럴 때는 이 주사율, 여기서는 헤르츠라고도 하는데 이 헤르츠를 굉장히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면 전환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정면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주사율, 헤르츠를 낮춰서 설정할 수 있다. 이거를 유동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LTPO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LTPS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범위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조절이 능력이 LTPO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PO가 성능은 좋지만 아무래도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LTPO가 전력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이 소비 전력 전략으로 보통 웨어러블 기기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근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해도 이런 애플워치 같은 거는 엄청 자주 이 충전해놓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웨어러블 기기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LTP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도 굉장히 낮아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국의 이점이 될 수 있겠다. 어떤 부분에서 한국 기술력이 더욱더 뛰어나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더욱 좋을 수밖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LTPO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 특허 출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국적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40%로 가장 높게 나왔고 중국이 27.9%, 그리고 이게 건별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1052건, 그리고 중국은 72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출원인으로부터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649건으로 24.9%,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376건으로 14.4%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의 징동방 BOE죠. 373건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LTPO에서는 조금 더 우세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특허라는 것이 조금 형식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다. 그리고 기술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더욱더 폭넓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LTPO가 좀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BOE 등 중국 디스플레이도 LTPO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기는 한데 애플 공급망에는 진입하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이폰 16이었습니다. 아이폰 16에도 다양한 모델이 있죠. 보통 일반 모델이 있고 프로 모델이 있는데 보통 프로 모델에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9월에 출시된 16 프로와 프로 맥스 디스플레이의 생산을 독점했었다. 그러니까 LTPO 디스플레이를 모두 우리나라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 BOE 등 중국 기업들은 LTPO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하지 못했다라는 소식, LTPO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볼 수 있던 것이 LTPO 올레드 덕분에 아이폰 20 아니죠. 2025년에 아이폰 17 모델 같은 경우는 LTPO가 전체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LTPO 덕분에 아이폰 17에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양산을 많이 맡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아이폰 16에서도 이미 인증된 사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극명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아이폰 17에서 LTPO가 전체 모델에 탑재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었던 이런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보다는 아이폰 17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혜가 조금 더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맨날 좋다 좋다고만 했으면서 이 디스플레이계에서는 정말로 좋았던 소식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 LTPO 기술만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금 더 우세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7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저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되었으면 하면서 다음 소식이 있다면 또 들고 오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